원칙은 우리가 신고한 모든 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네. 통상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보통 상속재산 넘어가면 거의 세무조사 나온다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네, 상속인 모든것 김영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윤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상속인분들이 좀 은근히 이제 네. 많이 물어보신 질문 7개 네. 추려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고요. 네. 또 좀 이렇게 사이드로 이런저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을 추려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하면은 내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 납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인터넷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네. 은근히 이제 상속인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법한 네. 내용들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제 배우자 공제가 네. 30억까지 되는 거면 그러면 3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물어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온전히 맞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죠. 이게 보통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배우자 공제가 이제 최소는 5억까지 공제가 되고 네. 최대는 30억까지 공제가 된다 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네. 배우자가 30억 받으면 네. 상속세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배우자 상속공제 네네. 규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네. 작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본다라는 건데요. 네. 이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 금액, 네. 그리고 배우자의 법정 상속 금액, 요 두 가지 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고 있죠. 네네. 그래서 배우자가 실제로 30억을 상속을 받더라도 누구나 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30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이 최소한 30억이 돼야만 네. 그런 분들만 30억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상속받은 부동산을 네. 바로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거 등기 쳐야 되는지 많이 네. 물어봐 주시잖아요. 사실 이제 등기를 상속인 명의로 바꾸게 되면 네. 취득세를 한 번 더 예, 내야 예. 되거든요. 근데 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내가 팔 건데 그냥 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면 네. 취득세도 안 내고 팔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해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고인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법하게 상속인분들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매도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우시더라도 취득세는 내고 등기를 꼭 이전하셔야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도 은근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 네. 고인이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예금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네. 이거를 이제 대표 상속인 한 명한테 예. 미리 옮겨둬도 되는지 이걸 네, 좀 네.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결제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장례비도 있을 것이고 네. 저희 세무사 비용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네네네. 각종 공과금 이런 거 다 내셔야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을 다 상속인 한 명 통장에 다 내고 이제 상속 분할 협의사대로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될 거는 따로 없어요. 다만 이제 기간이 중요한데 네. 상속 재산 분할 기한이 이제 네.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6개월 내에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6개월을 넘어서 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네. 한 명한테 몰아두시는 거는 괜찮지만 네. 다시 나눠주시는 거는 6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부동산을 이제 공시가, 그러니까 네.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하면 되는지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공시지가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네. 대부분의 상속인분들이 공시가나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안 되냐 네. 많이 여쭤보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상속세에서는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시세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세가 없으면 이제 기준시가나 공시가로 신고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이게 시세보다 너무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직권검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네.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협의가 될 때까지는 좀 신고를 미뤄도 되냐 네.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상속신고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네. 요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시면 요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원래 내야 될 세액의 20%가 일단 붙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00분의 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는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그 분할이 어떻게 될지는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네. 우선은 법정 비율대로 신고를 진행을 하시고 네. 나중에 신고 기한 이후에라도 뭐 분할 협의가 되시면 네. 수정 신고를 하시는 쪽으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상속인이 여러 명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이때 각자가 내야 될 상속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많이 네. 물어봐 주십니다. 이게 사실 고인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상속인 개별적으로 봤을 때 네. 내가 얼마의 상속세를 내냐 이걸 네.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는 내가 받은 상속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뭐 10% 받았을 수도 있고 20% 네. 받았을 수도 있고 네. 그 비율만큼 네.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칙은 원래 각자 받은 상속 재산 비율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것인데요.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상속세 세무조사는 모두가 다 받게 되는 거냐 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상속세는 원래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국세청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이상이 없다라고 결정을 해줘야만 마무리가 되는 세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우리가 신고한 모든 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규모가 작거나 한 네. 경우에는 세무조사까지는 진행을 하진 않고 네. 간단한 소명이나 해명만 요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통상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보통 상속재산 20억이 넘어가면 거의 세무조사 나온다고 보고 그죠. 있고요. 이제 20억이 안 되는 경우에 가끔 이제 세무조사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억이 안 되는 건들 중에서 뭐 네. 조사할 게 크게 없다라고 하면 네. 조사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분들이 은근히 자주 물어보시는 네. 질문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상속 절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